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준 한우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스텝 2 집중 강화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우리 스텝 2 문제들은요,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번 과정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만 유형별로 쭉 나눈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은 완벽하게 내용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페이지고요. 우리 쭉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할 거야. 기호를, 됐습니까? 우리 기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호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호라든지 단순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좋아하잖아. 일단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이런 기호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만 좀 살펴보면은요. 자,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집합입니다.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A라는 놈이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것과 집합 A라는 놈이 집합 B라는 놈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두 개의 기호를 생각해 보자고. 자,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요 놈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놈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원소여야 된다는 거야. 모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 놈이 뭡니까? 누가 원소니? 요 놈이 요 집합의 원소이니라고 물어본 거니까 요 앞에 있는 놈은 어떠한 모양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원소여야 된다. 마찬가지로요. 요런 기호가 돼 있으면은 요 앞에 계신 요 놈은요. 무조건 뭐여야 된다는 거야?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얘 모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집합이어야 돼. 물론 여기 계신 A라든지 B라든지 요 놈은 무조건 집합이라는 거지. 얘는 무조건 집합이어야 되지만 요 기호가 있을 때는 앞에는 무조건 뭐라고?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기호가 있을 때 무조건 집합이 돼야 된다고. 요 놈은 원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무조건 원소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가장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 2개랍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뭐라고 했냐면 0이라는 놈이랑 공집합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돼 있어. 자, 봅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요 앞에 있는 0이라는 놈이 요 놈의 원소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원소니? 라고 물어본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공집합이 뭡니까?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없는 집합 아니야. 원소가 없는 집합에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당연히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고.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생겨서요. 얘를 보니까 3, 6, 9, 12. 3과 6과 9와 12다. 이렇게 생겼어. 요 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 3을 원소라는 집합처럼 생겼어요. 그럼 얘는 집합인가? 천만에이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요 기호가 뭡니까? 요 놈이 요 놈의 원소이니라고 물어본 거야. 얘는 원소니 아니니를 물어보는 기호고,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니 아니니를 물어본 기호지. 결국 얘는 집합처럼 생겼지만 우리는 뭐라고 따져야 된다고? 원소로 따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요놈 전체 집합 안에 어떻게 생긴 중괄호 안에 3이라는 놈이 들어있는 형태의 원소가 있니라는 거야. 3이라는 원소는 분명히 있죠. 3이라는 원소는 있지만 중괄호 안에 3이 들어있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 이해되니? 아, 요 기호가 있으면 앞에 생긴 놈이 집합처럼 생겼어도 무조건 뭐다? 원소다 라는 게 중요하다고. 왜? 원소이니 아니니를 물어본 거잖아. 이게 헷갈리는 거란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틱 보면 선생님 얘는 요는 부분집합이네요. 정답 맞네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됐니? 얘가 물어보는 건 뭐라고? 원소다라는 것을 물어봤다고. 그럼 요 앞에 생긴 거는 집합처럼 생겼지만 뭐라는 거지? 원소라는 거지. 그럼 요렇게 생긴 모양 전체가 요 안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소가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거지. 요렇게 따지신다고. 자, 2번, 3번 볼게요. 자, 3번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생긴 놈이 있고 요런 기호 하나 있고 요 안에 뒤에는 집합이 있는데 2, 4, 6, 8, 12 2와 4와 6과 8과 12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 앞에 계신 요 놈은 집합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는 집합입니까? 원소입니까?를 맞춰주는 건 누구라고? 요 기호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요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원소이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기호 앞에 있는 놈은 당연히 원소였어. 근데 부분집합이니라고 물어본 기호 앞에 있는 놈은 당연히 뭐라는 겁니까? 바로 얘는 집합이라는 거야. 됐니? 얘가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이 중괄호 안에 어떤 놈 들어있는 형태로 똑같이 생겼지만 얘가 원소입니다 또는 얘가 집합입니다 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건 누가 결정해 준다고? 바로 요 앞에 계신 기호가 결정해 주는 거라고. 요 기호 때문에 얘는 원소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요 기호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4를 원소라는 집합은 뒤에 있는 요 전체 큰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까? 그 말은 뭐야? 요 안에 있는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4가 요 안에 들어있네? 부분 집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지. 3번은 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4번 볼게. 자, 4번을 보니까요. 4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라고 돼 있고요. 역시 요런 기호 하나 있고요. 요 안에는요. 0과 요런 놈이랑 요런 놈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역시 똑같이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요 놈 집합처럼 생겼습니다. 얘는 집합입니까? 원소입니까? 얘를 결정해 주는 건 누구라고? 요 뒤에 있는 기호라고. 요 놈은 부분 집합을 물어보는 기호가 아니라 원소인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기호야. 즉 얘는 뭐라고? 집합처럼 생겼지만 우리는 원소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원소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요 집합 안에 요렇게 생긴 중괄호 안에 2가 들어가 있는 원소가 있습니까? 여기 있네라는 거지. 즉 요렇게 생긴 분이 요 집합의 원소입니까? 원소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아,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라고. 자, 5번도 보겠습니다. 자, 5번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요렇게 생긴 놈이 있고 요렇게 생긴 놈이 있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공집합이야. 얘는 집합이야? 원소야? 마지막으로 얘를 결정해 주는 건 뭐라고? 앞에 있는 기호라고. 요 기호는 누구의 원소다라는 기호잖아. 그 앞에 있는 공집합 기호도 집합이 아니라 원소로 따져 주셔야 된다고. 뒤에 계신 집합 안에 요렇게 생긴 놈 들어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틀렸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답은 3번과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를 맞게 바꾸려면은요, 0이라는 놈은 공집합이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맞는 놈이 되겠네. 그지? 마찬가지로 3이라는 놈은요, 요 놈의 원소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누구를? 원소니라는 기호를 뭘로만 바꿔주셔도, 부분집합입니다라는 걸로만 바꿔주셔도, 3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고 하면 맞는 게 되겠지. 원소라고 해서 틀렸다고. 자, 마찬가지로 5번도요. 뭐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까? 요 원소라는 기호를요. 부분 집합의 기호로만 바꿔주셔도 공집합은 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맞습니다 라고 해서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요.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야. 원소이니 부분집합이니라는 것은 다 기호를 사용한다고. 기호는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원소이다 부분집합이다. 그런데 원소다라는 기호가 나와 있으면 앞에 계신 놈은 무조건 원소로 취급을 해주셔야 되고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가 있으면 뒤에 계신 무조건 집합이다라는 결로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제로 한번 들어봤어. 이해됐어? 좋아. 그럼 이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자. 밑에 1번입니다. 1-1번 볼게요. 자, 집합 A라는 놈이 있는데 집합 A라는 놈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요렇게도 있고요. 요 놈도 있고요. 요 놈도 있고요. 요 놈도 있나 봐요. 요렇게 생긴 놈이에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해석을 해보자고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이거 이제 해석이 돼야 돼.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는요. 얘가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놈은 원소입니다. 원소를 구분하는 것은 가장 밖에 있는 컴마들입니다. 따라서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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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이렇게 4개가 원소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1번입니다. 자, 1번 뭐라고 했냐면 요놈이 요놈이니라고 물어봤어. 자, 공집합처럼 생겼지. 그런데 얘는 뭐라고? 원소이니라고 물어본 거니까 요 기호는요.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아니라 원소라는 거지. 자,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 들어있습니까?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 들어있네요. 맞는 거야. 맞아? 2번 볼게. 자, 2번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요렇게 생긴 놈이 요 놈에다가 요런 관계 있니라고 했어.
자, 얘는 뭔데? 부분 집합이잖아. 앞에 계신 놈 누구라고? 집합으로 따지셔야 된다고. 얘는 집합이고요. 자,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 됩니까? 즉 1이라는 놈이 A의 원소입니까?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네요. 부분 집합 되는 거 맞잖아. 2번도 맞는 말이라고. 3번 볼게. 자, 3번 보니까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선생님, 0,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호가 뭐야? 원소인이라는 거지. 결국 뭡니까? 요놈 전체는 집합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뭐라고? 원소라고 따져주셔야 된다고.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됐니? 자, 그런데 보세요. 0과 1을 가지고 있는 집합처럼 생긴 원소가 있냐고? 없다고. 0과 1은 따로따로 놀고 있고 중괄호 안에 0과 1이 들어있는 원소란 없어. 요놈이 A의 원소인이 아니잖아. 얘는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그럼 답은 3번이겠네. 4번도 볼까? 자, 4번도 보니까요. 4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번은요. 역시 요래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니? 원소인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앞에 계신 집합 모양은요. 집합이 아니라 원소로 따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형태의 원소를 A가 가지고 있니? 요렇게 생긴 원소 여기 있네. 따라서 요놈은 A의 원소입니다. 맞는 말이야. 자, 마지막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자, 5번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놈과 A가 이런 관계 있니라고 물어봤어. 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라고?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요 앞에 계신 분은 뭡니까? 집합이야.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즉,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 A 안에 있네요. 이렇게 생긴 원소 1도 여기 안에 있네요. 따라서 뭐야?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되지. 부분 집합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는 거라고. 이해됐니? 자, 2번도 풀어볼게. 칠판 지웁니다. 이 부분 지울게요. 자, 2번 문제 보니까요. 2번도 훨씬 더 간단한데, 자, 뭐라고 했냐면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냐? 다 따져봐야 되겠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요. 자, 요렇게 생긴 놈과 요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이제 다 되겠지. 무슨 말이니? 요렇게 생긴 놈이 요 집합의 원소입니까? 요 안에 얘가 있니? 요 놈 전체가 있니? 중괄호 4 중괄호 없잖아. 얘는 틀렸다고.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겨 있고요. 관계는 요렇게 생겨 있고 3과 7과 9라고 돼 있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얘는 집합이잖아. 공집합이지. 공집합이 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며. 당연히 맞는 거지. 옳은 거라고. 맞습니까? 옳은 거 되겠네요. D급 보겠습니다. 자, D급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요렇게 생긴 놈이 요렇게 생겨 있고 요런 관계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생각해봐. 얘는 집합이야?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공집합이지만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왜? 얘는요. 집합이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지만 얘는 뭐야? 원소니라고 물어본 거잖아. 요렇게 생긴 모양의 원소가 요 집합 안에 들어있니? 없잖아. 0이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지. 얘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지? 리을 볼게. 자, 리을을 보니까요. 요 좀 어렵다. 1, 2 이렇게 생겼어. 그지? 이렇게 생긴 놈과 1, 2, 3이라고 돼 있고 요런 관계가 있니라고 물어봤어. 자, 봐봐. 얘는 부분 집합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놈 전체가 집합이야. 얘는 집합이지. 요 집합이 요 집합의 부분 집합 됩니까? 라고 했는데 요놈의 원소가 누군데?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고요. 안에 계신 컴마들이 다 원소를 의미하는 건데 앞에 계신 집합의 원소는요. 요렇게 생긴 원소와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요 두 개의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이라는 놈은 있지만 중괄호 안에 쌓여있는 1은 없어. 2라는 놈은 있지만 중괄호 안에 있는 2라는 놈은 없어. 요 원소는 요 안에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틀렸다고. 리을도 틀렸습니다 라는 거지. 미음 봅시다. 자, 미음을 보니까요. 자, 4, 3, 2라고 돼 있고
요런 기호는요 2, 3, 4야. 야 이거 좋다 문제.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물어본 게 뭡니까? 요런 놈은 집합 형태로 생겼는데 물어본 게 부분집합이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집합이야. 그치? 자 결국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부분집합 됩니까? 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집합에서는요 원소 나열법에서는 순서가 섞여 있는 거는 똑같은 놈으로 친다며. 그럼 4, 3, 2나 2, 3, 4나 순서만 바뀐 거지 똑같은 놈 아니야?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고. 그럼 같은 집합이니까 부분집합 아닙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였잖아. 그지? 성질 중에 하나였다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개 집합이 똑같아. 똑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되는 거 맞습니다. 그지? 그럼 뭐라고? 얘도 맞는 말이네. 그럼 맞는 것은 몇 개? 니은과 미음 두 개가 맞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두 개가 바로 정답입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기호를 사용한대. 기호를 사용할 때 원소입니까? 부분집합입니까? 기호를 쓰더란 말이야. 그지? 그때 원소 앞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고 앞에 어떤 모양으로 생기든지 무조건 원소라는 거야. 됐니? 어떤 모양으로 생기든지 무조건 원소라고요. 부분집합이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 간단하게 기호에 사용 봤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칠판 지우고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뭡니까? 자 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습니다. 요 놈의 의미는 뭐랑 똑같다고요?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라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같은 의미야.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면 첫 번째로 뭐가 같아야 되냐면 개수가 같아야 돼. 일단 첫 번째 성질로 당연히 개수가 같다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성질이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두 개 집합이 같은데 원소 개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로요 뭐가 같아야 되냐면 짝이 맞아야 된다. 뭔 소리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A, 2, 3이라고 합시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1, 2, B라고 합시다. 그런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대요. 개수는 얘도 3개, 얘도 3개. 개수는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짝이 맞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놈은 얘랑 하나씩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봐봐. 2랑 2는 똑같은 놈이니까 요 둘은 짝이 맞겠지. 맞아? 그러면은 A라는 놈은 1과 같든지 B랑 같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A랑 B가 같으면 3과 1이 같아야 된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지? 그럴 순 없잖아. 그럼 누구는? A라는 놈은 1과 짝이 맞아야 되고요. 누구는? 3이라는 놈은요. B랑 짝이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는? A는 1이어야 되고요. B는 3이어야 돼서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라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자,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면 첫 번째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짝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요. 둘의 집합이 같습니다. 또는 두 집합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 요때 다음에 미지수를 구하여라. 이런 류의 문제 풀 수 있겠네. 예를 들어 볼까? 밑에는 예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두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A라는 집합은 A와 A-2와 6이라는 원소를 가져.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은 2와 4와 스몰 b라는 원소를 가져. 이해됐니? 이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요 서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스몰 a와 스몰 b를 구해서 B-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그 말은 뭐라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같습니다. 그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짝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짝이 맞아야 된다고. 그럼 짝을 맞추는데 짝을 맞추려고 보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일단 개수가 각각 3개로 같아요. 그지? 그럼 짝짓기를 해야 돼. 누구부터 짝짓기를 할 거냐면 A부터 하면 어려워.
B부터 할 거야. 됐니? 지금 A와 A-2랑 6이라는 집합이랑 2랑 4랑 B라는 집합이 같아야 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값은 6과 2와 4야. 6이라는 놈은요. B에 있는 3개의 원소 중에 하나랑 짝이 맞아야 돼. 즉 똑같아야 된다고. 6이랑 2가 같니? 아니잖아. 6이랑 4가 같니? 아니잖아. 6이랑 B가 같니? 6이랑 B는 같을 수도 있잖아. 6이랑 2가 같을 수 없고 6이랑 4가 같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누구는 6과 B는 같아야 된다고. 아, B가 바로 6이구나. 이거는 바로 아셔야 된다고. 그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누구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까? 2와 4와 6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A라는 집합도 A와 A-2와 6이라는 거지. 그래서 6과 6은 짝이 맞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A는요. 2가 되든지 4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럼 만약에 첫 번째로 A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럼 A-2는 얼마인데? 0이잖아. 그럼 집합 A는 어떻게 되는데? A는 2가 되고 A-2 0이고 요 집합이고 B는 누군데?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둘이 똑같냐고. 같지 않잖아. 눈이 있으면 같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A는 2가 아니라 A가 4랑 같다라고 합시다. A가 4라고 한다면 A에서 2를 뺀 건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때 A라는 집합은 A는 4고요. A-2는 2고요. 그 다음에 6을 원소로 가지고 B라는 집합은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니까 얘가 바로 맞는 거겠네. 그럼 A는 누구여야 된다고? A는 바로 4여야 된다고. 그럼 A는 얼마? 4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A는 얼마입니까? 6에서 4를 뺀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 뭐라고? 아, 두 개 집합이 같습니다. 그럼 개수가 같잖아요. 그럼 누구? 짝이 맞아야 된다니까. 누구랑 누가 같겠니? 6이랑 2가 같을 수가 없잖아. 6이랑 4가 같을 수 없잖아. 그럼 6이랑 B가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B는 6이야. 그럼 A라는 집합은 2, 4, 6과 같은 집합이야. 6은 짝이 맞았잖아. 그럼 A가 2가 되든지 A가 4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A가 2랑 같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을 수가 없네. 따라서 A가 4랑 같아야지만 둘이 같아질 수 있겠네. 그래서 A는 4입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야, 예제부터가 어렵나요? 표정들이 별로 밝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1번이에요. 자, 두 개의 집합이요. A라는 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과 6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A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진대. 자, B라는 집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과 8가 B라는 집합 원소를 가진대요. 6과 8가 B라는 원소를 가진대요. 근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답니다. 요거 일 때 누구를 구하냐면 A와 B의 값을 구해서 스몰 a에서 스몰 b를 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역시 뭐라고? 두 집합이 같다며 짝이 맞아야지. 근데 보세요. 선생님 6과 6은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6과 6은 짝이 정해졌네요. 둘이 똑같은 거 정해졌다고요. 그럼 봅시다. 남은 것은 3과 A 플러스 2, 8과 B입니다. 3과 8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 3과 8이 같다니요. 뭔 소리야. 그럼 3과 B가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같을 수 있는 방법은 3이랑 B가 같아야 되고 3과 B가 같다면 A 플러스 2랑 8이 같아야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2는 8과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A는 얼마고? A는 6이 될 거고 B는 얼마라고? 3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누구에서 A에서 B를 뺀 건 6에서 3을 뺀 3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결국 문제는 뭐라고? 야, 짝 같은 거 찾아라 이 얘기야. 개수 같잖아. 같은 거 찾자고. 6끼리 같잖아. 3이랑 8이 같을 수 있니? 3은 8과 같든지 B랑 같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3과 8은 같지 않잖아. 그럼 3이 바로 B네. 그럼 남은 짝은 자동으로 정해지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어려워? 표정이 왜 그래? 좀 웃어봐. 네, 그 다음 2번 문제도 볼게요. 자, 칠판 지우고요. 자, 2번도 보니까 자,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연습 충분히 하자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은요. 1과 3과 A를 원소로 가지고요. 자, B라는 집합은요. 3과 7과 B를 원소로 가진답니다. 근데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고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래. 결국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같다라는 거 똑같이 준 거야. 그지? 아이고, 진짜
그죠? 자, 이때 스몰 a와 스몰 b를 각각 구해서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봅시다. 역시 13a와 37b라는 놈이 있는데 a라는 놈과 b라는 집합이 같다는 얘기야 결국. 그럼 둘이 뭐야? 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3이라는 놈은 누구랑 짝이 맞겠어? 3이랑 똑같은 놈 두 개 있네. 찾았네. 둘은 짝이 맞다는 거야. 자, 그럼 누구부터 찾을까? 1부터 찾을까? 1은 7과 같든지 b랑 같아야 돼. 야, 1이랑 7이 같을 수 있니? 다른데? 그럼 1이랑 b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남은 놈이 있네. 누구랑 누가 같다는 얘기야? a랑 7이 같다는 얘기지. 그거 그대로 써볼까? 아, b는요 1이고요. a는 7입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a 플러스 b는 7 플러스 1 얼마라고요? 8입니다. 라는 거지.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그 얘기야. 이거 뭐 객관식으로 줄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쉬워.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2-3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쉬우니까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두 개의 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은요 2, 4, 6, 2와 4가 아니네. 2, 6, 7A 2와 6과 7과 A 원소 4개다. 얘를 원소로 가지고요. B라는 집합은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 얘는요 2와 9와 B와 B 플러스 1 2와 9와 B와 B 플러스 1을 원소로 가집니다. 이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a와 스몰 b를 구해서 스몰 a에서 스몰 b를 뺀 값을 구해 주세요. 그 얘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요 놈이 의미하는 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요 개수 4개 개수 4개 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더니 일단 2라는 놈과 2라는 놈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얘들은 똑같은 놈이야. 됐니? 얘들은 똑같은 놈이야.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6, 7a와 9b b 플러스 1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뭐부터 같다라고 할 거냐면 6이라는 놈 봅시다. 6이라는 놈. 6을 기준으로 볼게. 6은 9랑 같을 수가 없어. 6은 b랑 같든지 b 플러스 1이랑 같든지 둘 중에 하나야. 경우를 나눠볼게. 일단 첫 번째. 만약에 6이라는 놈이랑 b가 같다라고 해봅시다. 만약 6이랑 b가 같다면 a라는 집합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6과 7과 a를 원소로 가져요. 근데 만약에 b가 6이라면 b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되냐면요. 9와 6과 b 플러스 1은 7이겠지. 7을 원소로 가져야 돼. 됐니? 6, 7과 6, 7이 똑같잖아. 그럼 a랑 9만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이때 a는 9가 되면 완벽하게 똑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여기서 2는 빼먹었네요. 2는 다 써줍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소 4개짜리야.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6이라는 놈의 b랑 같지 않고 6이라는 놈의 b 플러스 1이랑 같다 해볼게. 그럼 6이라는 놈이랑 b 플러스 1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a라는 집합은 뭐가 됩니까? 물론 2를 가지고 있고요. 6과 7과 a를 원소로 가져야 돼. b라는 집합 볼까? b라는 집합은 2와 9를 가지고 있었고 b 플러스 1이 6이니까 얘가 6이고 b라는 놈은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을 비교해 볼까요? 2는 짝이 맞아. 6도 짝이 맞아. 7과 a가 있고 얘는 5와 9가 있어. a가 5가 되든 9가 되든 7이라는 놈은요 짝짓기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 7이라는 놈이 갈 데가 없네. 짝을 만들 수가 없어. 왜? b라는 놈은 2, 5, 6, 9를 원소로 가지는 놈이고 a라는 놈은요 2, 6, 7a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7이라는 놈은 a에는 있지만 b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따라서 이 경우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6이라는 놈은요 b 또는 b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는데 b랑 같을 때는 a가 9가 되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완벽하게 같을 수 있지만 만약에 6이라는 놈이 b 플러스 1과 같아진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누가 맞겠니? 둘이 같다며. 당연히 요 경우가 맞는 경우겠지. 따라서 누구는 b는 6이어야 되고요. a는 9가 되면 됩니다. 이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요 2와 6과 7과 9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이때 뭘 구하시오? a에서 b를 빼세요. 그럼 a에서
b를 뺀 값은 9에서 6을 뺀 3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는 거지. 객관식 답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답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더라고요. 자, 3번은 좀 어려운 문제야. 4개나 됐어. 그렇지만 우리가 짝 맞는 거는 맞춰놓자. 아닌 놈은요, 얘는 절대로 얘랑 짝이 될 수 없잖아. 얘랑 짝이 되든지 얘랑 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즉 b가 6이 되든지 b 플러스 1이 6이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b가 6이 됐을 때와 b 플러스 1이 6이 됐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용기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셔서 풀어보라는 거야. 됐니? 표정들이 안 좋아, 그지?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칠판 지울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다라는 것은 어느 집합에서만, 유한집합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NA라고 표현합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 색이야. 그냥 집합 보면서 원소의 개수를 내가 정확하게 셀 수 있니?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소의 개수야.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분집합과 원소의 개수의 관계입니다. 집합의 관계와 원소의 개수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관계가 있을 때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의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항상 참이라고, 얘는. 됐니? 만약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면은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원소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같습니다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지. 됐니? 근데 그 반대는요, 참이 아니야. 그 반대로 가는 거, 요렇게 반대로 가는 거는요, 절대로 참이 될 수 없다고. 아,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집합 B의 원소 개수보다 작습니다.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입니까? 그럴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이고요. B라는 집합이요. 2와 3을 가져요. 원소의 개수는 얘가 더 작지만 부분집합 관계 성립 안 한다고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부분집합 됩니까? 얘도 항상 참이 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B라는 집합이 2라는 원소를 가져. 원소의 개수는 같지만 두 집합이 같을 수는 없다고. 반대로 노란식으로 가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가능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안 되더라는 거야.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유형은 요 두 가지에 대한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유형부터 볼게요. 원소의 개수를 새기다라는 것은요, 집합이 원소 나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소 개수 셀 줄 아냐라는 거거든. 한번 볼게. 예제입니다. 예제 A예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3, 5,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뭐로 복잡해? 요런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집합 A래. 이거 길다, 그지? 집합 B도 봤더니요, B라는 놈은 더 가관인데 요런 놈도 있고, 요런 놈도 있고, 요런 놈도 있고, 요렇게 생겼대, 집합 B가. 됐죠? 이때 누구를 구하라고 하냐면 NA와 NB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진짜 가소롭다, 그지? 무슨 말입니까?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구하세요, 그 얘기야. 복잡하지? 별거 아니라고. 자, 집합을 봤을 때,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원소는 요 안에 있는 거야. 컴마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중괄호 바로 안에 있는 컴마들이 하나, 둘, 셋, 넷, 요 4개의 컴마만 원소를 구분해 주는 놈이라고. 요 안에 있는 원소는 1이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 5라는 원소. 3과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처럼 생긴 요 놈도 한 개의 원소.
얘도 한 개의 원소라는 거야.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원소에서 5개니까 NA는 5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고. 집합 B를 봅시다. 마찬가지로요.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만이 오직 집합을 의미합니다. 안에 계신 놈은요. 컴마는 가장 밖에 있는 컴마들만 원소를 구분해 줍니다. 따라서 요 안에는요. 0이라는 놈, 공집합 기호, 중괄호에 공집합이 있는 놈, 중괄호에 0과 공집합이 있는 놈, 이렇게 4개만이 원소입니다. 따라서 이 놈은 4니까 5 더하기 4 덧셈 할 줄 아니 답은 9가 되는 거지. 객관식 답 3번이 답이라고요. 뭐라고? 집합 보고 나서 원소날법으로 되어 있는 집합 보고 나서 내가 개수 셀 줄 아니? 라는 기본적인 문제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 예제 B 같은 경우야. 자,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해서 기억 봅시다. 자, 기억을 보니까 A라는 집합이요,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는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어. 맞잖아. 무조건 작진 않아. 같을 수도 있어. 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더라도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는 무조건 성립해. 얘는 항상 참이야.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라고. 됐니?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다면,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B보다 크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뭔 개소리야 이건 또. 그지? 거꾸로도 아니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이렇다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라니까. 개수이면 집합관계 성립한다는 것은 틀렸다고. 예를 들어볼게. A라는 집합이요 1과 2를 가지고요. B라는 집합이 3을 가진다 생각해 봅시다. 원소의 개수는 2개, 얘는 1개. 2개가 1개보다 크지. 그렇지만 3이라는 놈이 1과 2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는 않다고. 아니잖아. 틀렸잖아. 요런 예를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 그래. 발레. 이 발레가 쫄바지 입고 나와서 하는 거 말고 발레, 반대되는 예라고. 요 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라는 예 하나만 들어버리면 틀리는 거지. 발레. 항상 성립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예를 들잖아.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 거지. 맞아? 그래서 그 예를 우리는 발레라 그런다고. 얘는 거짓. 틀렸다고. 디귿 볼까요? 자, 디귿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A가 B가 같으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으면 누구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같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2번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집합이 같으면 개수도 같고 짝도 맞아야 된다고. 얘는 뭐라? 항상 성립하는 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디귿도 참이라고. 리을 봅시다. 자, 리을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다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어. 생각을 해봐. 야, 둘의 원소의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둘이 같겠니? 둘의 원소의 개수가 달라. 근데 어떻게 둘이 같아? 같을 수 없잖아. 얘는 참이야. 그치? 그래서 리을도 답이 된다고요. 선생님, 요 놈과 요 놈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고등학교 교과까지 배우신 다음에 뭐 명제다라는 거를 배우셔서 명제역, 명제이, 명제대우 이런 것을 배우시면 두 명제가 대우 명제다라고 해서 배우신다고. 나중에 배우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둘이 당연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A랑 B가 같으면 원소의 개수가 같다.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둘은 같지 않다. 요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배우시게 돼. 지금은 일단 얘도 맞는 말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자고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 다 맞는 말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네. 좋아요.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우리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들 쭉 볼 텐데 우리가 앰플 스텝 2의 특징이죠.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 그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웠다고. 두 가지 유형. 그지?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예제가 A였지.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예제가 B였지. 밑으로 쭉 세로로 내려가시면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A1, A2, A3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B1, B2 나올 거야.
앰플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집이라고. 구성이 그러니까 특징 이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A1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n이라고 돼 있고요. 요 놈은요 뭡니까? 요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지. 자, 요 놈에다가 플러스 요 놈 플러스 또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네, 요 놈 플러스 요 놈 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n하고 요렇게 있으면 요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요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는 거고 그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볼게요. 자, n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집합이 들어있는데 이 집합은 뭡니까?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야. 원소 개수 몇 개니? 한 개잖아. 눈이 있으면 셀 수 있지. 한쪽 눈으로도 셀 수 있어. 그럼 얘는 몇 개? 한 개. 윙크한 거 아니야? 더하기. 자, 요 안에는 역시 뭐야? 원소 개수가 2개 있는 집합이지. 원소 개수가 2개 있는 집합입니다. 원소 개수 몇 개라고? 2개. 더하기.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 있는 집합이야? 공집합이라는 원소,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원소의 개수 1개. 공집합이야. 얘는 그냥 공집합이야.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빵개. 덧셈 할 줄 아니? 답은 4입니다. 라고 구하는 게 A1이라고. 자, 빨리 볼게요. A2 봅시다. 자, A2 보니까 2개 집합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얘는 좀 어렵다. 보자. A라는 집합은요, 누구를 원소로 가지냐면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져. B라는 집합은요 0과 1을 원소로 가져. 근데 문제는 뭐냐? C라는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고 C라는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A와 B를 곱해서 만들어지고 A라는 놈은 A의 원소, B라는 놈은 B의 원소이다. 어렵다, 그치?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NC의 값을 구하시오. 즉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요 C를 구하는 게 관건이야. 자, 봅시다. X라는 놈은 A와 B의 곱으로 구성이 되고 그 X가 바로 C의 원소야. 근데 A라는 놈은 A의 원소고요. B라는 놈은 B의 원소야. A라는 놈은 누가 될 수 있냐면 2와 4와 6이 될 수 있다는 거야. A의 원소니까. B라는 놈은 0과 1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X라는 놈은 여기 있는 놈 중에 하나와 여기 있는 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면 돼. 그럼 C를 만들어 볼까? X를 만들어 볼까, 이제부터? 자, X를 만들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을 곱해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X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A는 2와 4와 6이 가능하고 B라는 놈은 0과 1이 가능하잖아. 요런 표 하나 만들어 보자고. 됐니?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이 곱해져서 X가 만들어지는 거지. 2랑 0을 곱하면 0이야. 4랑 0을 곱해도 0이야. 6과 0을 곱해도 0이야. 2랑 1을 곱하면 2야. 4와 1을 곱하면 4야. 6과 1을 곱하면 6이야. 요 안에 있는 놈이 바로 뭐라고? X라고. 그 X가 바로 누구라고? C의 원소라고. 그럼 C라는 놈은요 원소가 누구? 0, 0, 0, 2, 4, 6이야? 그런데 우리가 원소 나열법에서는요 중복된 놈을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잖아. 중복된 놈은 뭐라고? 한 개로 친다고. 따라서 C라는 놈은요 0, 2, 4, 6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네요.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요런 표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A2 같은 문제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A3 볼게요. 칠판 지웁니다. 앞에. 자, A3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보자고요. 자, A3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A라는 집합은요 1과 2와 3이랍니다. 자, B라는 집합은요 역시 누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A 더하기 B라고 표현이 되고 A도 A의 원소, B도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때 누구? N, B의 값을 구하래. 자, A2랑 똑같은 문제야 결국. 됐니? 자, 그럼 봅시다.
스몰 a라는 놈은요. 누가 될 수 있다고? 1과 2와 3이 될 수 있다고. 스몰 b라는 놈도요. 누가 될 수 있다고? 1과 2와 3이 될 수 있다고. 둘의 합으로 x가 되는 거지. 그럼 x가 되는 놈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자고. 됐니?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지, 2 더하기 1은 3이지, 3 더하기 1은 4지, 1 더하기 2는 3이지, 2 더하기 2는 4지, 3 더하기 2는 5지, 1 더하기 3은 4겠네, 2 더하기 3은 5겠고, 3 더하기 3은 6이겠네.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9개가 바로 x가 될 수 있는 놈들이야. b는 요 x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거든. 근데 봐봐. 3은 중복되지. 4도 3개 있으니까 중복되지. 5도 2개 있으니까 중복돼. 중복되는 건 몇 개로 치자? 한 개로만 치자고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2, 3, 4, 5, 6 이렇게 있겠네. 따라서 집합 B는요. 원소연합법으로 2, 3, 4, 5, 6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 원소 개수 몇 개? 5개. 따라서 NB는 얼마입니까? 5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 어려운 거 아니지? 좋아. 자, 이제 B1, B2 두 문제 남았는데 B1, B2 한번 풀어볼게요. 칠판 지웁니다. B1부터 보겠습니다. 자, B1 보니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1번. 만약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면 NA는요 1이다 라고 했어. 야, 생각을 해봐. 야,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면 NA는 무조건 1인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이요 1, 2, 3이야. 그래도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지만 NA는 1이 아니라 3이야. 얘가 뭐라고? 발레야, 발레. 틀렸다고. 됐니? 심지어는 얘가 공집합이 돼도 돼. 공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발레는 무수히 많아. 2번 볼게. 자, 2번을 보니까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라고 했어요. NA는 NB보다 크거나 같다. 즉 NB보다 NA가 크거나 같대. 얘 계속 보던 얘기 아니야? 2번이 답이라는 거지. 얘는 무조건 참이라고. 됐습니까? 3번 볼게. 이제 틀린 것들 찾아보자. 만약에 A랑 B라는 집합이 다르다면 A라는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원소의 개수도 서로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또 틀렸어. 왜? A라는 집합은 1을 원소로 가지고 B라는 원소는 2를 원소로 가져봐. NA와 NB는 1과 1로 같아. 그렇지만 두 집합은 달라. 반대되는 얘지. 얘도 뭐라고? 발레지, 발레. 그래서 얘도 틀렸다고. 됐니? 4번 볼게요. 자, 4번도 보니까요. NA랑 NB가 같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즉 A랑 B가 같다라고 했는데 위에 발레 그대로 들어도 되겠어? 둘의 원소개수는 한 개로 같지만 두 집합은 같지 않아. 그지? 발레 그대로 들어도 되겠지? 3이라고 위에 있는 발레랑 같은 예 이용해도 돼. 5번 볼게. 자, 5번 보니까요. 만약 NA가 NB보다 작으면 NA가 NB보다 작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아이고 이제 지겹다. 그지? 얘도 A라는 집합 뭐라고 할까? 그냥 1 가진다 하고 B라는 집합 뭐라고 할까? 2와 3 가진다고 하자. 부분집합 안 되고 개수는 작지. 얘도 발레 들었어. 틀렸다고. 자, 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 B2까지만 풀고 좀 쉽시다. B2 보겠습니다. B2.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 기억 볼게. 기억을 보니까요. A라는 놈이 누구의 부분집합이면 요 놈의 부분집합이면 A는 뭐다? NA는 0이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1개예요. 요 놈의 부분집합이면 무조건 A는 공집합입니까? 그 얘기인데 아니지. 만약에 A라는 집합이요. 자기 자신이 되더라도 부분집합이지. 이 경우는 누구야? NA는 1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는 틀렸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얘도 뭐야? 발레야, 발레. 됐니? 니은 볼게. 자, 니은 보니까요. NA가 0이면 야, 원소 개수가 0개면 A는 뭔데? 공집합이잖아.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얘는 참이지 참.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겠네. 디귿 봅시다. 만약에 공집합이라는 놈이 A의 부분집합이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원소의 개수가 같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왜? 야, A라는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니까. 공집합은. 그럼 A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누구? 1, 2, 3 이렇게 해도요. 부분집합은 되지만 개수는 같을 수가 없잖아. 얘도 발레네. 틀렸네. 됐지? 대신에 막 같게 맞추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부등호 넣어주면 당연히 같겠지. 맞는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하여튼 틀렸다는 거고요. 디귿 리얼 봅시다. 자, 만약에 A가 누구의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면은요, NA는요, 당연히 0이겠지. 생각을 해봐.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뭐밖에 없을까? 공집합밖에 없어. A가 공집합이라는 거고 공집합의 원소개수는 0개잖아. 얘는 뭐라고? 맞는 말이지. 얘는 참입니다. 왜?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집합의 원소개수를 물어본 거 아니야. 0개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 13페이지 우리 원소의 개수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텝 2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테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스텝 2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